생각보다 꽤 큽니다. 자, 일단 여수터미널을 2시 반에 출발했어요. 부산에 도착하면 5시쯤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부산 국제여객 터미널로 갑니다. 도착을 해서 저녁 식사를 먹고요. 출국 수속을 밟을 것입니다. 배는 21시, 그러니까 정확히 9시에 출발을 하는데 그 전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보통 한 2시간 전에도 들어간다고 하니 좀 일찍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을 배정하는데 4인실로 선생님이 잡았습니다. 누가 같은 방을 쓰게 될지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시간 있으니 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 들어가면 뭐 할까요? 자유롭게 배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을 줄 거고요. 여러분이 조사해온 18명의 인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눌 겁니다. 18명의 인물을 선택한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제 가방. 자, 18명의 인물을 선택한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요것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중학교 역사 교과서. 예, 이게 실제 일본의 역사 교과서입니다. 한글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는 비밀 교과서입니다. 지금은 뭐 이미 일본이 마음대로 해버렸지만 예전에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그 일본의 첫 번째 역사 왜곡 교과서가 이겁니다. 첫 번째로 했었던, 벌써 이거 10년도 더 된 교과서예요. 그런데 이 후소샤, 부상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교과서가 역사를 처음으로 왜곡을 해서 우리 뉴스에도 나오고 일본에 항의도 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비밀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일본의 교과서를 입수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대응하기 위해서 교과서 전체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번역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여기 아마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겠지만 줄을 그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돼 있자. 마침 그때 선생님이 그 비밀 프로젝트를 하던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님이 책을 가지고 오더니 이거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그때 1년 동안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책이 왜 선생님한테 남아 있을까요? 몰래 선생님이 빼돌렸을까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계속 좀 보고 싶으니까 제가 절대 어디 안 할 테니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얻었는데 나중에는 소용없게 되었어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일본에 알려졌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역사 왜곡이 점점 심하게 되고 우리도 굳이 숨어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그때 요거를 갖다 한 20분가밖에 안 만들었는데 선생님 지금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선생님 이 책을 보면서 놀란 게 있어요. 이거 진짜 중학교 일본의 역사 교과서입니다. 다 거의 대부분 중학생이죠. 놀란 게 뭐냐면 정말 잘 썼어요. 역사 교과서를. 내용이 물론 우리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지만 교과서 자체를 이렇게까지 잘 쓸 수 있을까? 와, 우리 교과서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선생님이 여기 놓고 갈 테니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보고 반드시 선생님한테 들고 와야 됩니다. 빌려서 봐도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요. 선생님 뭐 요거 선생님 내일 놓고 갈 거예요. 요거 뭐 그 몇 개월 후에 줘도 상관없으니까 한 번씩 보고 도대체 어떤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고 여기에 등장하는 일본의 중학생이라면 역사 교과서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조사하라고 준 거예요. 이삼평이랑 백파성 같은 몇몇 인물 뺀 나머지는 전부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18명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서로 듣고 공감하게 되면 적어도 일본의 아주 기본적인 일본 사람들이 아는 인물들을 한 번씩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8명에 관한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절대 빼지 말고 준비를 더 하고 싶으면 더 해오세요. 선생님 오늘 발표시킨다고 안 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침을 하고 근데 뭐 자기 싫다. 선생님 저는 가는 백기를 다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봐도 돼요. 하지만 혼자 나가 보지 마세요. 보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 선생님을 깨워서 같이 보세요. 알겠죠? 선생님 같이 봐요. 그러고 왜냐하면 선생님도 예전에 배를 타고 갈 때 밤을 꼬박 새가지고 다 봤습니다. 선생님이 원했던 것은 망망대해 쫙
뻗어져 있는 바다에 아무것도 없는 걸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장면 안 나타났어요. 출발부터 끝까지 육지가 보여요. 좀 지나서 이제 우리나라와 빠이빠이 하려고 하면 옆에 길쭉한 섬이 하나 있어요. 뭐지? 보면 뭘까요? 대마도입니다. 그러다 대마도가 없어질 때쯤 되면 이제 섬이 안 나오겠거니 하면 저기에 또 섬이 하나 있어요. 외구들의 본거지인 이끼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끼섬을 끝나가지고 이제 바다가 이제 보이려나 딱 보면 저기 뭐가 있어요. 큐슈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섬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지도로만 보는 것들이 어떤가 눈으로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같이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평가할 때는 난이도 중이에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 큰 문제는 없어요. 시모노세키항에 도착을 해서 수속을 하고 나온 다음 아침 식사를 합니다. 뭐 배 안에서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시간을 봐서 할 거고요. 나온 다음에 잠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아주 멋진 건물 하나를 만납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멋있어요. 높고. 해역 타워인데 여기에 전망대로 우리가 올라갑니다. 전망대로 올라가면 그날 날씨가 좋다면 주변이 잘 보입니다. 거기서 한 명이 발표를 할 것입니다. 선생님 발표 1, 2, 3, 4 있는데 여러분이 뭐 발표할지를 손을 들고 결정을 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거 발표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이거 발표하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설명을 듣고 그리고 전망대를 본 다음 내려와서 우리는 청일전쟁이라는 이름을 교과서에서 아마 봤을 겁니다. 일본과 청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벌였어요. 누가 승리했을까요? 모두 예상을 깨고 일본이 승리합니다. 아시아의 대장은 원래 중국이었는데 중국의 콧대를 꺾은 최초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고구려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야. 고구려는 중국의 공격을 막아낸 거지 중국을 공격해서 싸워 이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중국이 고구려 항복한 적은 없어요. 중국이 공식적으로 항복을 했던 게 이때 처음입니다. 어찌 보자면.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자신감과 아주 좋은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일천강화 기념관이 굉장히 자부심 넘치는 곳입니다. 저기를 우리가 갈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 과연 뭐 어떤 것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지를 한번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일천강화 기념관에서 조금만 걸으면 일본에서도 아주 유명한 시장이 하나 있으니 가라토 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면 뭐 보고가 엄청 많아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하고는 시간이 조금 안 맞는데요. 토요일날 가라토 시장에 가게 되면 아침 시장에 가게 되면 초밥의 천국이 펼쳐집니다. 100엔 내면 온갖 종류의 초밥들을 다 담아가지고 먹을 수 있다. 일부러도 많이 맞춰가는데 우리는 시간이 조금 안 맞으니까 그래도 가라토 시장의 모습, 일본의 수산시장, 우리 여수랑 어떻게 다른가 아마 한 번에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대가 아주 이것저것 구경하고 다니기 좋게 돼 있어요. 시장 옆에가 어떻게 돼 있나 아마 여수와 비교하면 딱 좋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해요. 좋은 것은 배우고 또 우리가 좋은 것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할 것이고요.関門 해역을 페리를 타고 넘어갈 것입니다. 5분이면 넘어간다고 했어요. 넘어가서 만나는 곳은 모지코라는 곳인데요. 모지코 레트로라고 일본 사람들은 부릅니다. 추억 속의 한 장면처럼 일본이 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막 새롭게 등장하고 유럽 사람들이 들어왔던 그 시대를 추억하는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그 중에서 우리는 규슈 철도 박물관, 아인슈타인이 갔었던 미스이 클럽, 국제우호 기념도서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곳들을 갈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씩 또 발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후쿠오카의 중심지인 하카타역으로 가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자유시간을 왕창 줄 것입니다. 자유시간 몇 분 주면 여러분이 기쁘겠어요?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세요. 몇 분 줄까? 자유시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선생님 10시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유시간 몇 분 줄까요? 몇 분 줄까? 자유시간 몇 분이면 되겠어요? 한 2시간? 2시간이면 충분하겠어요? 너무 적어요? 왜 눈치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 3시간? 2시간 반 주겠어요. 물론 밥 먹는 시간까지 합치면 3시간 정도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 시간을 주는 이유는요. 아마 예전에 뭐 기억하시죠? 도쿄현지라는 게 우리 그때 갔을 때 일본에 굉장히 일본스러운 아기자기한 여러 가지 방면의 물건들을 한 곳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걸을 필요가 없이 그곳에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물건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사고 안 사고 이야기 조금 이따 할 거지만
어떤 것들이 일본의 그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캐릭터도 좋고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간 좀 줄 거고요. 식사를 하고 나서 숙소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숙소는 어떨까요? 선생님이 이번에 가봤습니다. 숙소 상중하로 하자면 뭘까? 중? 하? 선생님 볼 때는 하하하 정도 됩니다. 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일본의 숙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작은데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의 숙소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담배 냄새가 어디를 가든 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랑 좀 다른 문화 때문입니다. 일본도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흡연에 대해서 관대해요. 특히 자기 개인 공간에서 흡연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숙소에는 흡연룸, 금연룸이라는 게 있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지금까지 가본 결과 약간의 복불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배 냄새가 막 나고 이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담배 냄새가 없는 곳에서 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고 가야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럼